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감사원 붕괴 현장에서 중국인 남성 4명이 무단 진입해 건설 서류를 반출한 사건과 관련해 방콕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구역은 방콕시가 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출입통제 구역으로 무단 출입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건설사 직원으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32건의 문서를 반출한 뒤 경찰에 의해 회수되었고 석방되었습니다. 문서에는 하청계약, 기술설계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72시간 내 제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짜뚜짝구청은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며 경찰은 문서의 필요성과 사건 연관성을 검토 중입니다. 피차이 상무장관이 최근 지진으로 감사원 건설 현장이 붕괴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차이나 레일웨이 넘버 10의 외국인 차명 운영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태국인 51%, 중국인 49% 지분 구조로 설립되었으며 실질 운영 주체가 외국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사팀은 법집행기관과 함께 본사에 방문했으나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었고 등록된 전화번호도 모두 연결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의 사무실에 5개의 간판이 걸려 있어서 실제 사무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며 같은 주소나 인물이 포함된 법인 13곳 또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피차이 장관은 불법 노민이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대 100만 바트 벌금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차차위 전 태국공학회 회장이 감사원 신축 건물 붕괴 현장을 방문하여 태국은 30층 규모의 건물 붕괴에 대한 구조 경험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에 구조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건물 붕괴 양상이 비정상적으로 내부에서 폭발한 듯한 형태라고 설명하며 구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생존자 구조와 구조대 안전이 최우선이며 관련 서류와 정보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 건설사에 대한 성급한 비난은 경계하면서도 부실 공사나 부패 가능성은 조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감사원 건물이 붕괴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감독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험업계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티파야 보험 40%, 방콕 보험 25%, 인트라 보험 25%, 위리아 보험 10%의 공동인수하였으며 현재 손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재보험과 자기부담금 제도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급 여력 비율은 약 300%로 법적 기준을 초과합니다. 다만 건설 부실이나 부패가 확인될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전문가 및 정부기관 조사를 통해 판단됩니다. 부패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건설 진행률과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며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15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태국 산업부가 지진으로 붕괴된 감사원 건물에서 수거한 철근의 품질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당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 28개 철근 중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검사는 태국 산업표준 척합 여부를 기준으로 화학 성분과 중량을 분석하며 부적합 시 재조사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에는 중국, 인도산 원형 철근, 와이어로프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 언론에 공개되고 산업부에도 보고되며 적합할 경우에는 업체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 발표됩니다. 산업부는 특정 업체를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샘플 대부분이 중국산임을 강조하며 공정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패통탄 총리가 지진 경보용 SMS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및 통신사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총리는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SMS를 통해 경고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상청이 미국 독일 지진 감시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일치할 경우 국가재난방지국을 통해 경보를 발송하는 구조가 논의되었습니다. 민간 통신사들은 당시 시스템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현재는 개선을 완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SMS는 단독 수단이 아닌 보조 수단이며 외국인을 포함한 대상 구분의 어려움과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총리는 SMS와 소셜미디어를 병행해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파오품 재무차관이 3월 28일 발생한 지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단기적이며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와 재무경제국 등 관련 기관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월렛을 통한 1만 바트 지원 정책 3단계, 16세에서 20세 대상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2분기 말 또는 3분기 초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기준 방콕시와 자원봉사기술자 관련 기관은 지난 3월 28일부터 발생한 지진 이후 총 14,430건의 건물 균열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83% 정도를 조사했고 2,426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물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짜뚜짝 1,410건, 후에이쾅 859건, 와타나 657건, 클롱떠 653건, 방수 629건 순이었습니다. 블룸버그가 미얀마 강진 이후 태국 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무역 갈등, 가계부채, 관광 수요 부진 등과 맞물려 지진이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시콘 리서치 센터는 단기 피해액을 약 8,704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관광과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 심리로 회복 지연이 우려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특별 채무조정 조치를 지시했으며 통화정책회의는 4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해군과 태국 해군이 광둥성 잔장시에서 블루 스트라이크 2025 대테러 공동 군사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6번째 연례 훈련으로 양국의 협력과 공동 작전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국 해병대는 건물 점령, 수색, 보급,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훈련을 진행하였고 해안지역 작전 수행 능력과 전략적 통합, 지휘체계 점검 등을 통해 해양안보와 긴급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